록스의 적단의 선원들은 매우 흉폭한 인물들이었으나 그들 역시 사람이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적단이라는 특성상 남녀가 눈이 맞는 경우도 많았으며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록스의 적단 출신의 아이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환각 열매의 능력자였던 미스 버키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속였고 흰수염의 아들 에드워드 위버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흰수염은 악마의 열매 능력에 당했기에 자신에게 친아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아들을 얻은 미스 버키는 훗날 위버를 이용하여 큰 부를 축적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빅맘 역시 페로스페로와 오븐, 카타쿠리, 다이우쿠 3동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만약 록스의 적단이 와야 된다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해적단을 꾸리기로 마음먹습니다. 또한 캡틴 존 역시 이 시기에 버기를 가지게 됩니다. 록스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후 곧바로 세계정부를 공격하기 위하여 출항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오로성은 긴급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간디는 록스의 적단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소. 저들처럼 세계정부의 적의를 가진 인물은 전설로만 전해지는 조이보이라는 사내밖에 없소 라고 말하며 록스의 위험성을 조이보이급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율리시스 그랜트는 록스 역시 지워야 할 불빛 중 하나요. 어느 정도의 규모로 결사대를 꾸려야 록스의 적단에게 승리할 수 있겠소 콩원수 라고 말하며 당시 해군의 원수였던 콩에게 해군이 책임지고 록스의 적단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콩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군은 록스의 적단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다면 이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고 고르바초프는 외부의 세력이라고 하면 설마 해적을 말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콩은 록스의 적단을 경계할 만한 해적단은 현재 로저 해적단밖에 없습니다. 로저, 레일리, 가반 그들의 힘을 빌린다면 충분히 록스의 적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해군의 원수가 해적을 잡기 위해 해적의 손을 잡겠다는 망언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오로성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어차피 기록이야 말소하면 되니 로저 해적단과 동맹을 하여 록스 해적단을 지우기로 결정합니다. 록스 해적단은 와노쿠니에 천룡인이 한 명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와노쿠니에 도착하기나 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눈치챘고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우연히 와노쿠니에서 거대한 돌 포네그리프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돌에 적힌 문자가 천룡인들이 사용하는 문자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도 모험을 하며 이러한 돌을 몇 개 모아놨으며 이 돌들 역시 세계정부에서 남긴 흔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록스는 이 문자를 해독하면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와노쿠니의 코즈키 스키아키가 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코즈키 스키아키에게 자신이 모아온 포네그리프와 와노쿠니에 적힌 포네그리프를 읽어달라고 말했고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낀 스키아키는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스키아키가 해독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스키아키는 남긴이 조이보이 나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불멸자에게 패배했다. 불멸자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며 자유롭지 못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신의 힘을 가진 고대병기, 존재 자체로 세계를 뒤흔들 원피스, 그 모든 것을 나의 고향에 숨겨둘 것이다. 누군가 찾는다면 그 사람이 곧 나이며 나는 불멸자를 쓰러뜨릴 사람이다. 불멸자는 불멸자를 일컫는 말인 언이모탈에서 I am이라는 어원을 따와 임이라고 불리고 있다 라는 말이 적혀있다고 록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들은 록스는 천룡인들이 800년간 군림해온 이유를 깨달았으며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물을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조이보이가 남긴 고대병기와 원피스를 찾아야 이물을 쓰러뜨릴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워낙 자신감이 넘치던 인물이었기에 고대병기와 원피스 없이도 세계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록스의 적단을 감시하던 사이퍼폴은 곧바로 마리조아로 돌아가서 오로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오로성은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록스가 세계의 금기를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오로성은 사이퍼폴의 보고를 받은 이후 곧바로 마리조아의 최상층으로 갔고 허의 옥자에 앉아있는 이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무님 세계의 금기를 깨달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애써 침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록스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리고 간디는 록스의 적단의 록스, 플레임은 록스디 지백, 신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D의 일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휘하에는 뉴게이트, 링링, 시키 등 세상을 호령할 만한 강자들을 집결시켜 세계 정부를 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며 록스의 위험성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문은 그자는 원피스와 고대병기를 보유했느냐? 라고 물었고 긴 수염을 가진 오로성은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문은 그렇다면 그 녀석은 조이보이가 아니다. 내가 나설 필요조차 없겠군. 하지만 그놈 역시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불빛이다. 너희들 선에서 책임지고 정리해라.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일제히 대답한 이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콩, 거프, 센고쿠를 포함한 해군의 강자들을 소집한 뒤 록스의 적단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그들이 모인 이유는 록스의 악마의 열매 능력 때문입니다. 선장을 충성해서 모인 게 아니란 소리죠. 머리만 제거하면 록스의 적단은 알아서 사라집니다. 라고 말했고 세계정부는 록스를 제거하는데 사력을 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록스를 잡기 위한 특별팀이 꾸려졌고 해군 측에서는 거프를 주축으로 특별팀이 결성됩니다. 콩은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곧바로 함대를 이끌고 로저의 적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콩은 군함에서 내린 이후 로저와의 독대를 요청하였고 로저는 아무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콩, 거프, 센고쿠, 제파를 상대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우선은 콩의 제안에 응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해군의 주요 인사들이 다 모였구만. 그것도 해군 본부를 비워두고 말이지. 가뜩이나 록스의 적단이 마리조아를 노리고 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세계 정세를 읽고 있다면 대화가 빠르겠군. 비공식적으로 동맹을 요청한다 로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저는 해군과 손을 잡으면 토사구팽 당할 게 뻔했기에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그 순간 거프가 이들의 회의에 난입하였고 로저 내 명예를 걸고 배신 따윈 없다는 걸 보증하지. 록스만 잡고 모든 역사는 지워진다. 라고 말했고 로저는 거프라면 자신과 몇 차례나 생사결을 했기에 동료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프의 성격상 어떠한 술수를 꾸밀 것 같지도 않았기에 로저는 해군의 동맹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그러면 거프 이번엔 니놈의 부탁을 들어줄 테니 언젠간 너도 나의 부탁을 한 가지를 꼭 들어줘야 한다. 라고 말했고 거프 역시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먼 훗날 해적왕이 된 이후 해군에 자수한 뒤 임펠다운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거프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때 로저와 과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해군 영웅임에도 해적왕의 자식을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로저와의 약속을 지켰으며 에이스의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며 인간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록스는 록스, 흰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우, 왕직, 음부, 캡틴 존이라는 드림 멤버를 결성하는데 성공하며 세계 정부를 위협하는 사상 최대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하여 거프, 로저라는 역대 최강의 듀오를 탄생시켰고 마침내 세계의 운명을 건 대전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로성은 록스가 마리조아로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정 섬으로 록스를 불러들이기로 결정하였고 대전투를 하기에 마땅한 장소를 선정합니다. 우선 오로성은 록스의 적단과의 대결이 끝난 이후 곧바로 그 섬을 소멸시키기로 결정하였기에 민간인이 살지 않았으며 세계정부 가맹국이 아닌 섬을 선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몇 개의 섬이 후보로 떠올랐으나 오로성은 그중 크기가 가장 방대한 가벨리를 운명의 장소로 결정합니다. 오로성이 가벨리를 운명의 장소로 결정한 이유는 당시 가벨리에는 척박한 환경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아무도 살지 않았으며 세계정부 가맹국도 아니었기에 큰 전쟁을 일으켜도 별 부담이 없었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 곧바로 소멸시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로성이 민간인이 살지 않은 섬을 고른 이유는 오로성이 민간인의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닌 만약 민간인이 있는 섬이라면 세계정부와 해적이 동맹을 맺었다는 정보가 새어나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록스의 적단을 가벨리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가벨리의 신마리조아를 건설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으며 그곳에는 천룡인들의 절반이 이주한다는 헛소문도 같이 퍼뜨립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예측대로 이 소문은 록스에게 전달되었고 록스는 천룡인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성지 마리조아보단 비교적 접근성이 편리한 신마리조아를 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록스는 신마리조아가 가벨리라는 섬에 건설된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곧바로 가벨리로 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선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왕이 될 것이다. 이번 전쟁에 사활을 걸어라. 보여주자고 우리의 힘을 이라고 말합니다. 록스 해적단이 비록 돈벌이를 위해 탄생한 해적단이긴 하나 록스 역시 왕이 될 자질이 있는 인물이었으며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었기에 대부분의 선원들은 록스를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록스 해적단 정도 되는 해적단에 가입할 만한 해적들은 모두 세계 정부를 꺾고 왕이 되고 싶다는 야욕이 있었기에 록스 해적단의 사기는 절정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효율적인 전투를 위하여 록스 해적단의 전력을 분배하였고 본대는 자신이 1번 대대는 흰수염이 2번 대대는 빅맘이 3번 대대는 시키가 맡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아직 한 대대를 이끌 만한 강자는 아니었기에 빅맘이 이끄는 2번 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도청을 통하여 이 소식을 입수하였고 본대는 거프가 1번 대대는 로저가 2번 대대는 센고쿠가 3번 대대는 레일리가 맡기로 결정합니다.